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2월 6일 중국의 젠15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F-15에 예고도 없이 화학의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면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강력히 항의했었는데 이게 다 일본 측의 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중국 측의 비행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측은 12월 6일 랴오닝 항모 편대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며 훈련을 하기 전 사전에 해 공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함도 이를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교신에서 명확히 증명됩니다. 중국 측은 이 교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중일 양국의 전투기 간 거리는 50km가 제한됐습니다. 가깝긴 했지만 서로 충돌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교신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日本海上自卫队116舰，我是中国海军101舰，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This is China Navy Warship 101. Our formation organizes shipboard aircraft flight training as planned. Over. Chinese warship 101. This is Japan warship 116. I copy your message. 중국은 미야코 해협에서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국제적으로 통용된 158.6 VHF 채널로 사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명백히 증명됐습니다. 중국이 통보를 안 해 일본 전투기가 격추될 뻔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은 2013년 3월에 취역한 대로즈키 함이었습니다. 중국의 젠15가 레이더를 조사한 시간은 첫 번째가 3분, 그 다음이 27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화학이 관제 레이더였으면 몇 초면 됩니다. 3분, 27분이나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학의 관제 레이더가 아니라 일반 추적 레이더였습니다. 일본 NHK도 중일 양국 전투기가 52km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처음에 난리를 쳤던 것처럼 일촉즉발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2월 7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군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으며 사실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상, 항공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일본 전투기가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근접, 정찰, 방해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소위 레이더 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과장된 주장은 진실 왜곡, 책임 전가, 긴장 고조,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오도라면서 숨은 저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랴오닝함은 미야코 해협을 떠나 한참 북상하고 있습니다. 랴오닝함이 미야코 해협을 지나 이처럼 북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곧 큐슈 인근 해협까지 도달합니다. 함재기 젠15의 타격 범위 안에 일본 전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내후 외환에 처했습니다. 정치 자금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국내 경제사회적 모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권 연립 내각의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데이터가 아주 안 좋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3분기 일본 경제는 2.3%가 위축됐습니다. 2년 이래 최대폭으로 GDP는 1.8%나 떨어졌습니다. 수출도 전 4분기에 비해 1.2% 떨어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가 일본을 수렁 속으로 빠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오로 인해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바람에 일본이 빈곤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자극적 발언을 계속했으며 미국의 희망에 부합하느라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방위비 지출로 일본이 빈곤 상태로 가고 있는데도 그 탓을 중국의 압력에 전가하면서 증오를 더욱 부추겨 악순환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마거릿 대처를 자처하는 다카이치가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아시아의 대처라는 다카이치가 불합리한 재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왕년에 진주만 기습 같던 실책을 반복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은 외교적 미혹과 전술적 기만에 빠져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한 것과 유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이 중국에 완전히 백기투항했습니다. 12월 8일 독일 외교부장 바데프는 중국을 방문해 한정 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바데프 외교부장은 석 달 전만 해도 반중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고 비난했고 일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히토리를 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 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외교부장은 네가 와도 중국에서 만나줄 사람이 없다고 모욕을 줬고 바데프는 방중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더니 독일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건히 고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바데프에게 왕이는 다카이치를 겨냥한 말들을 대신했습니다. 왕이는 과거를 반성한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다카이치는 과거를 망각하고 군국주의의 무모한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왕이는 다카이치가 타이완에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금까지 한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는 이 자리에서 할 말을 시원하게 다 했습니다. 일본의 맹호인 독일을 갈라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일본처럼 적국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타이완의 운명은 7가지 이유로 정해져 있다는 주장도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살기 위해 중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로우전으로 인해 번영의 기반이 됐던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스스로 끊고서 산업이 초토화되자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사실 러시아 에너지를 쓰는 것인데 독일도 결국 러시아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예정됐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수상식 전 기자회견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시상식 하루 전날 발생했습니다. 노벨 연구소 밖에서는 마차도가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느냐면서 시상을 취소하라는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차도의 가족은 오슬로에 있으나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녀가 시상식에 참석할 경우 도피자로 선포할 것이며 이는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체포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차도는 2024년 8월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베네수엘라 법무부장 타렉 윌리엄 사브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밖에서 수많은 형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로 간주된다면서 그녀가 음모행위, 증오조장, 테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차도는 말이 꽤 많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해 마두로 정권을 전복해 자신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면 석유 자원을 모두 외국 기업에 넘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